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서초경찰서 앞에서 저희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야구로 행실본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보수 괴멸의 늪으로 빠뜨려 죽이고 있는 공병호, 민경욱 등의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경찰서에 작년 8월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그 경제 10팀에 있었던 그 박병성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그 고발인의 조사를 아주 좀 간략하게 받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고발인 그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도 좀 느낌이 좀 그래서 그 고발인 진술 조서에 분명히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에 육하 원칙에 의해 그 투개표 부정선거론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십억, 아니 뭐 100억도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수십억에 달하는 국민의 그런 피와 같은 그런 후원금들을 받아 챙기면서 자유애국 진영을 한마디로 거짓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 제가 조목조목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적시를 했고, 그래서 고발인 진술조서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내용을 말미에 넣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에 상세 기재되어 있으니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이미 1차로 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만 중이었죠. 강남경찰서에서도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는데 가세현이죠. 가세현의 수십억대에 달하는 사기 모금 행각에 대해서 경찰 당국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동조했습니다. 이런 이 반민주 행태가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이 현실에서 밀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발장에 분명히 그 자세히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한 5개월, 6개월이죠. 한 6개월이 지났어야 불송치 결정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는 뭐 각하 요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가세현이라든가 뭐 공병호, 민경호 그 외에 제가 황교안 그 한 19명인가 저 고발했었죠. 그들 상호간의 금전 거래 내역이 없고 또 그러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지 않아서 범죄에 입증을 할 수가 없다. 이따위로 기재를 한 거예요. 이따위로. 자, 첫 번째 고발장 내용에는 분명히 가세현이 그 독자적으로 불법 모금을 자행했고 그게 수십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입니다. 불법 자금을 가세현이 모금을 했고, 물론 그 민경욱 쪽에 돈 자금을 그때 재검표에 필요한 그 금액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럼 가세현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자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마치 제가 고발했던 9명 피고발인 그들이 상호 어떤 금전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된 고발장 내용과 전혀 있지도 않는 그런 엉터리 내용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어떤 금전 그 불법 모금에 관한 금전 그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서 불송찬다고 했는데, 그 담당 수사관을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만났습니다.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자료 제출하라고 연락한 적이 있어? 있었어 나한테? 그런데 내가 제출 안 한 거야? 당연히 말 못하죠. 나한테 요청한 사실이 없으니까. 애초에 이 서초경찰서에 박병선 수사관 그리고 그 팀장 있죠. 그 팀장이 누구야? 그 배형규 경담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둘이 작당을 해서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이 보수 개멸의 늪, 투개표 부정선거라는 그 거짓 선동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경찰 당국이
검찰 당국이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그런 심각한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불송시 결정이 나서 제가 고소인 신분이면 바로 이의 신청하게 되면 그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그 수사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제가 고소인 자격이 아니라 고발인 자격이다 보니 그 관할 서울경찰청에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고의로 범죄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몰상식한 투개표 부정선거라는 그 거짓 선동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 당국조차도 가세인의 불법행위, 민경욱과 공병호, 그들을 정말 추악한 이적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으로 비호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은 불법 횡령, 그것도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횡령 자금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수사 내용이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장, 하긴 뭐 서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직접 상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도 말단 실무자가 힘이 셉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요. 요즘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한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무조건 따를 리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되겠지만, 부당한 지시는 현재 배형규입니다. 배형규 경감,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배형규 경감이 해당 서초경찰서 경제 10팀입니다. 경제범죄 10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박병선 수사관이 직접 이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수사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미 서울경찰청에 심의 신청을 한 이후에 담당 수사관한테 도대체 여기에 불송치 이유서 당신이 작성한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당신이 작성한 거냐, 아니면 위에 상부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당당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 그냥 절차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어찌 백주대낮에 경찰이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네? 이건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거예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바꿔치겠다는 이 미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좌파진영에서 낙범수의 김어준이가 저들은 좌익진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계속적으로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하여금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좌익진영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 혁혁한 차로 이겼나요? 아니죠. 0.7%, 거의 근소한 차로 박빙의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전에는 매 선거 때마다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그들이 왜 지금 침묵할까요? 왜? 지금 보십시오. 자유애국진영 국민 여러분, 4월 15일날 민경욱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제작해서 그걸 국회에서 시사해야겠다고 이런 파렴치한 이런 반역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016년부터 낙범수의 김어준 아시죠? 김어준이가 자기네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의 그
그걸 모든 실체를 영화로 다큐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2017년 4월달에 인터넷에 풀었습니다. 원래는 영화관에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이거 공개되면은 민주당 진영, 민주당 지지 국민들의 미심이 불안될 수 있다. 자칫하면 선거 자체에 불신을 가져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 참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 극구 반대하고 봉숭이까지 여는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김호준이가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들고 온 인터넷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더 플랜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김호준이가 주장하던 그 내용, 지금 공병호와 민경욱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판박이. 이런 추악한 민경욱 그자가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 아닙니까? 사회 지도자란 자들이 감히 그 짓을 바로 잡기는커녕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자유애국 진영 국민들 미심조차도 철저히 이용하고 짓밟고 있는 이런 이적 행위를 어떻게 더 이상 지켜볼 수 있습니까? 공병호 또 어떻습니까? 공병호 그자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책을 사공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유애국 진영 국민의 양심을 철저하게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애국 진영에서 운동하면서 제가 우리 애국 국민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거짓의 속에 좌익 진영,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려는 체제 변형을 꿈꾸는 그 좌익 세력들은 거짓의 수계라고.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들 그 뻔뻔한 거짓말들이 조국 사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자를 통해서 철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고 있잖아요. 저들이 더러운 거짓말들, 추악한 거짓말들 눈앞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양심이라고는 하나라도 일말이라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들과 그런 자들과 맞서면서 어떻게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어설픈 그 짓에 매몰된 상태로 그들과 맞서서 이길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미 저는 2017년 보궐대선이죠. 보궐대선.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될 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부정선거가 있다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언론에서 말들 많이 하던데 홍준표 시장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때 2017년 대선 때 대부분의 선거 개입, 명백한 부정선거의 동조자잖아. 홍준표, 당신의 대통령 후보로 나면서 당신의 사건에 대법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잖아.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했어?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을 대법원 3부 김창석 판사한테 제당을 하면서요. 그때 당시 대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창석 판사는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유명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보궐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홍준표가 유죄 판결을 하면은 선거도 치러보지 못하고 후보직에 박탈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홍준표는 우리가 자유애국 진영에 하나로 뭉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안철수하고 표가 갈려버리고 문재인이가 어부지로 당선됐죠. 진짜 부정선거는 대부분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에요. 부당한 선거 개입.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홍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결국 그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12월 7일날 무죄 판결했습니다. 무죄 판결. 어떻게 진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자들이 이 말같지도 않은 투개표 부정선거 민경욱, 공병호, 그리고 황교안 당신들 정말 몰라? 당신들 주장하는 게 새빨간 거짓 선동인 걸 당신 스스로 몰라 정말? 어떻게 알면서 자유애국 진영의 국민들의 양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어? 너희 그 이적 행위자들을
안배수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4월 3일 제주 사산평화공원에 서초대 깃발을 꽂아놨던 거야.